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저지른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만행이 하나 둘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모에게 음란한 문자까지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학적 거세를 해버리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지난해까지 대상자가 4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비용 문제, 또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이 20대 남성이 화학적 거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 20개월 된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하게 한 20대 남성 양모입니다. 양모 씨. 하필 또 성이 양 씨네요, 또. 자, 그런데 저는 이 양 씨 얘기를 오늘 진짜 세 분하고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말 월요일 날 송 기자 우리가 네. 이 월요일 날 이걸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해당 클립이 정말 하루 만에 조회수가 40만이 돼. 그냥 네. 댓글 읽어봤죠? 맞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사건에. 네. 저희가 다루는 내용을 보면서 흉악범들 내용 많이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20개월 여아, 그것도 이제 자기 딸이라고 알고 있던 여아를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 학대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모에게 연락이 오니까 장모에게도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또 최근에는 또 아내 계좌를 이용해서 중고 사기를 벌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여서 4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건데 그 이후에 출소해서 아내와 아기와 함께 살다가 이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자, 교수님,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일단 소아 성애에다가 아마 상당히 그 아내에 대해서도 가학적인 그런 성적인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매우 부적절하게도 지금 장모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을 성적인 대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본다. 심지어 20개월짜리 어린애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와는 굉장히 연관성이 낮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화학적인 거세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 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 동의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적인 어떤 각성이 어린애들에 대해서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로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여성에 대한 포악함을 끝장을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 시간에는 이 화학적 거세를 하냐 마냐 이 논의를 지금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일부 지금 정치권에선 말이죠. 모 정당의 한 대선 주자는 이자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화학적 거세로 다시 돌아오죠. 일단 그게 뭔지부터 좀 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검사가 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런 이른바 화학적 거세, 법령에는 이런 표현은 없고요. 이런 치료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대상은 이래요. 소아 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의 어떤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의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전문의가 판단해서 성적인 이상 습벽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건데 이제 하위 법령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가지 약물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아예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고요.
또 성호르몬이 이제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를 이제 억제시키는 약물이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약물들을 이제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로 몸에 투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럼 그럼 쟤한테 저거 주입해 뭐 하지 마, 이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건 법원이 맞아요. 재판부가 하는데 아까 손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결정은. 그리고 재판부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판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의의 역할을 지원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보는 건 이제 얼마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예. 거기에 전문의가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무슨 화학적 것에 그럼 뭐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겉모습만 봐서. 차라리 그냥 물리적 거세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세가 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성범죄자들 중에 그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거 아세요? 정말입니까? 네, 남성 호르몬 때문에 성폭력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제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고 이런 욕망 때문에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그 루크린 나왔는데 그 지금 약물을 주사를 놓는다고 영원히 남성성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끊는 즉시 맞습니다. 다시 남성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그럼 영원히 할 수 있느냐. 그랬다가는 신장과 간이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많이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이제 동의 없이 주사제로 투약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막 이제 거부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약물 투약이 주사제로 가능할 거냐?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어렵고요. 또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게 말이 치료인데 이거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래도 되느냐? 알 수 없죠. 외국은 그래서 지금 이 약물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체 형벌의 형태로 너 징역형 갈래? 아니면은 약물로 보호관찰 받을래? 선택하게 만듭니다. 더 살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가석방의 조건으로 약물을 약을 먹겠다고 투약을 한다거나 그리고는 약물을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촉진제 비슷한 걸 씁니다. MPA 처분이라는 걸 쓰는데 그건 여성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계의 그 약물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차이가 있다. 집행하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송 기자, 지금 앞서 뭐 비용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1년 한 번 주사하는데 수백만 원이 든다면서요, 또?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이유가 있던 건데요. 일단 1년에 수백만 원이 드니까 범죄자를 치료하는데 우리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고요. 500만 원. 네, 두 번째는 또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이제 약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넣어서 호르몬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인권 선진국이라 하고 있는 그 많은 외국들에서도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학적 거세 관련해가지고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은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난 어떤 전문가한테 직접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약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던 그런 즈음이었답니다. 그 대상자가.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던데 지하철을 탔는데 샴푸 냄새가 여성들의 샴푸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히더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거세가 이게 약효가 떨어지면 또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님,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냥 물리적 거세를, 그러니까 그 물리적 거세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성 기능 자체를 이제 영구 정지시키는 그런 건데요.
지금 뭐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도 미국 일부 주라든가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런 것들이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를요. 그것들을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화학적 거세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덴마크 같은 데서 물리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낮춘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심지어 지금 체코 같은 데는 아직도 물리적 거세를 합니다. 아. 체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고 있고 미국도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하는데요. 텍사스에서 언제 하냐면 조건은 다 다른데 언제 하냐면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이 물리적 거세를 합니다. 딱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교수님, 일단 교수님께서는 화학적 거세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방식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서 선고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화학적 거세가 형벌입니까? 치료라고. 네, 응보주의적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리적 거세까지 시켜라 막 이렇게들 이제 마구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화학적 거세는 결국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라도 갱생을 시킬 만한 대상에게 적용을 하는 게 맞겠죠. 근본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이 지금 20개월짜리를 성폭행을 한 이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훼손하고 도주하고 성폭행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히 못 돌아오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지금 이 거세를 무슨 물리적으로 해라 이런 논쟁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사형은 실질적으로 재집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 손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은 뭐 사형이 아니라면은 이제 가석방 없는 이른바 말 그대로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되고 아까 그 비용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비용 뭐 국고에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법령을 보면 원칙은 이 치료 대상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진짜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생계가 곤란하고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뭐 재산이 많거나 뭐 풍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거 위헌이냐 합헌이냐.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이 5살짜리, 6살짜리 강제 추행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다 아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냉정하고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를 참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